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개구리 점프 뛰는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두 번째 영상으로요. 이전 영상에선 스컬프팅을 이용해서 개구리 모델링을 했었는데 그 모델링을 토폴로지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리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영상에 봤던 개구리 모델링은 조금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만들었던 걸 저장을 안 해가지고요. 다시 만들었어요. 어쨌건 지금 그전과 비슷하게 기본적인 몸통의 형태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고요. 그 팔 부분과 다리 부분을 따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스컬프팅을 해줬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컴바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로 덩어리를 이제 만들어줬고요. 그럼 이제 이런 메쉬는 너무 많고 그다음에 면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컴팩트한 형태로 그리고 면의 흐름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요, 토폴로지라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토폴로지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요,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델링 툴에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모델링 툴킷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make live라는 걸 이용해서 이 표면에 서페이스에 이제 어떤 점을 찍을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고 모델링 툴킷에 쿼드 드로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합니다. 이걸 이용하게 되면 표면에다 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은 영상에서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관련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표면에다 이렇게 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메트리라고 해서 대칭되는 걸 지금 오브젝트 X로 해놨기 때문에 왼쪽에만 찍고 오른쪽에만 찍어도 이렇게 양쪽 대칭되게끔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에 이렇게 가운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을 때 가운데색으로 표시가 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면에 어느 정도 이제 면의 흐름에 맞게끔 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양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머리 부분에도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우선 기본 베이스가 되는 점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면의 흐름에 맞게끔요. 그럼 팔 부분도 마찬가지로 팔 부분도 이렇게 점을 찍어줘요. 다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찍어줍니다. 다리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접히는 부분, 나중에 애니메이션 하거나 모델링 할 때 여기는 접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허벅지 모양대로, 허벅지 형태대로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거기에 모양에 맞게끔 좀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얼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점 찍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표기를 어느 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는 부분이 될 테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면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이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근처에 가게 되면 근처에 있는 4개의 점이나 3개의 점을 이용해서 이제 면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동으로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면을 만들어 줘요.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모자란 부분 있죠? 이렇게 더 추가해 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아주 많았던 점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적은 점으로 면의 구성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면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덩어리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져 있을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덩어리의 오브젝트 표면을 따라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찍어주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변형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면의 이제 흐름이 명확하지 않다 라던가 아니면 또 매끄럽지 않다 라고 생각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시프트 키 누르고 이렇게 릴렉스라고 하는 게 화면에 표기되고요.
이렇게 이제 칠해주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면의 흐름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뭐 가운데 있는 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활성화됐을 때 움직여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느낌으로 될 수 있게끔 구성을 해주고 하면 매끄러운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Shift 키 이용해서 팔 부분도 마찬가지로 Shift 키 이용해서 면의 흐름에 맞게끔 구성을 해주고요. 필요한 부분은 점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뭐 그 외에도 이 쿼드 드로우라고 하는 기능은 이제 여러 개의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면에 점을 이렇게 찍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게 돼요. 여기는 이제 여기는 엣지를 선택해서 확장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탭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익스트루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 당기게 되면 이렇게 이제 면을 만들 수 있고, 적당히 조절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 부분에 이제 붙여지는 것도 아마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줄 단위로 만약에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탭 키하고 그 다음에 Shift 키하고 탭 키를 누르게 되면 아닌가? 컨트롤 키하고 탭 키 아닌데 뭐지? 탭 키하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탭 키하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하게 되면 이게 줄 단위로 이렇게 이제 뽑혀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달라붙게끔 해줘야겠죠. 그럼 이제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당겨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추가적인 엣지들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이용해서 면을 구성해 주는 거죠. 여기 왜 안 붙지? 붙여지는 건 뭐 나중에 붙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잘 붙어야 되는데 근처에 가게 되면 이제 붙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잘 안 붙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면을 확장을 해 나갑니다. 마우스 가운데 버튼, 탭키, Shift 키 이용해서 이렇게 면을 늘려 나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면이 연결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가운데 점을 이렇게 찍어주고 해서 Shift 키 이용해서 이렇게 면을 연결해 주게 되면 원하는 형태의 느낌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hift 키 이용해서 릴렉스 좀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 아까 전에 여기 왜 이랬지? 여기 이제 연결 안 된 부분, 이건 이제 면을 점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영역 부분이 보이게 되는데 B키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프트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 여기 있는 게 지금 명확하게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지워내고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컨트롤하고 Shift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클릭하면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Shift 키 눌러서 면을 여기가 왜 마음대로 이쪽 부분도 왜 선택이 안 되는 거냐?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다시 연결할 수 있고요. 다시 Shift 키 눌러서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면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가게 되면 이제 훨씬 적은 점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형태의 모습이 나오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컨트롤 키, 탭키, 마우스 가운데 버튼, 탭키, 마우스 가운데 버튼 하게 되면 이제 표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거. 그리고 물론 뭐 원하는 형태감으로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면의 흐름을 잘 확인을 해서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서
우선 모델링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여기는 이 많은 점에 있는 오브젝트를 이용해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리깅하거나 할 때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애니메이션 할 때도 무거운 상태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용이하지 않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제 면의 구조를 재구성하여서 사용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만 본다라고 하면 이 과정이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모델링을 위한다라고 하면요. 근데 지금은 목표가 애니메이션을 위한 과정의 모델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팔이나 다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이음새 부분, 관절 부분이라든가 접히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만들어 줘야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둥근 형태로 만들게 되면 나중에 이 허벅지가 접혔을 때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해줘야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면의 흐름에 맞게끔, 면의 흐름에 맞게끔 이렇게 일관성 있게끔 만들어 주게 됩니다. 선택이 안 되니 이렇게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면의 흐름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좀 더 추가해야 된다고 하면 추가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 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면의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와야 됩니다. 여기는 이 부분이 이 경계 부분이니까 이게 이렇게 타고 와서 그 형태를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내려와서 이런 형태감을 맞춰 줘야 문제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는 개구리의 뭐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이제 면의 흐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육의 움직임이나 근육의 흐름에 맞게끔 움직임을 만들어 놔야지 그 움직임을 줬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형태감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뭐 근육이 어느 정도 표현되게 된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람 형태의 모양을 좀 고려를 해서 모양을 만든 부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두근이나 삼두근 형태의 모양을 좀 생각해서 만든 부분이라서 그 뭐 실제로 이 개구리의 그런 근육의 형태라든가 모양이 조금 다를 수가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좀 더 찾아서 맞춰줘야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근육의 형태가 만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사람 형태의 모델링을 할 때랑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이제 모양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모양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어깨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면이 이렇게 구성이 되게끔 해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덮어 놓게 되면 어느 정도 이 개구리의 형태의 모양을 갖춰줄 수가 있을 거고요.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런 많은 점들이 포함되어 있는 오브젝트보다는 훨씬 더 적은 형태의 면으로 구성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는 이 형태를 쓰는 게 아니고 나중엔 좀 더 이 스무스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면을 조금 더 늘려 나가게 되겠지만, 여기 아까 전에 봤던 이런 형태, 이렇게 이제 스컬프팅을 위한 오브젝트의 형태보다는 훨씬 더 적은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인데 면의 흐름을 조금 더 확연히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는 적은 메쉬로도 충분히 이런 형태의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형태의 모양이 갖춰지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